참 바이든 대통령 오늘 포드에 가서 전기차 관련해 연설을 했다는데 포드랑 GM만 엄청 챙기네요. 아니 미국의 EV를 누가 이끌었고 또 전 세계를 전기차 시장으로 바꾼 게 테슬라 아닙니까? 테슬라 주식만 가지고 있어서인지 좀 섭섭하네요. 투자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무엇일까요? 테슬라 프레몬트 공장에서 보류 상태로 출고를 하지 못하는 차량이 10,000대에서 한 20,00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모델 3 및 Y가 배송될 수 없는 상태로 조립 라인에서 나오게 됐고, 그 이유는 알려지지 않은 부품이 없어서라고 해요. 현재 어떤 일정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 수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부품 수리는 공장에서 수행할 필요가 없고, 또 이렇게 많은 차량을 이 공장에서도 다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차량들을 배송센터로는 옮기고 있대요. 이 문제가 서비스 팀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큰 그런 이슈는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이게 얼마큼의 양이 될지, 그리고 이로 인한 배송 지연인데, 한 20,000대 이상의 차량이 이제 한 번에 부품을 다 넣어야 되고, 또 이 정체된 물량을 배송하려면 서비스 팀에서나 이제 배송팀에서 분기 말에 정말 엄청 끔찍한 상황에 직면을 하겠죠. 테슬라가 높은 수요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역시 진짜 기록적인 분기 달성이 예상은 됐는데, 이번 이슈로 그 가능성이 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난달 테슬라가 심각한 공급망 문제를 겪고 있다고 말한 적도 있었고요. 또 오늘 트윗에서도 기가 베를린이긴 하지만 이 공급업자들을 촉구하는 트윗을 남기기도 했죠. 그 트윗이 바로 이거. 기가 베를린 공급업체들 제발 가속화해주세요 였고요. 또 2시간 뒤에 차세대 모델 Y는 밀리미터 단위가 아닌 마이크론 단위의 극도의 정밀도를 목표로 하는 중이라는 트윗도 올렸습니다. 지금 일론이 기가베를린 현장에 직접 가서인지 관련해서 이렇게 일하는 트윗을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마이크론 단위 한 1000분의 1mm라고 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을 정도래요. 즉 기가베를린에서 생산하는 차세대 모델 Y의 품질은 아주 미세한 정도까지 정밀하게 제조한 차량을 만드는 게 목표라는 겁니다. 이제 과거 테슬라는 그 차량의 패널 틈새, 페인트 품질 문제 등으로 이 제조 품질이 좋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었죠. 그러나 유럽 기가팩토리 준공 발표 이후에 상당히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페인트 시설부터 또 지구상에서 가장 정확하다는 자동화 기계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아마도 기가베를린 공장은 테슬라가 보유한 가장 진보되고 정교한 공장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또한 오늘 일론 머스크가 기가 텍사스에서 생산할 모델 Y에 4680 배터리 셀이 삽입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답을 해줬습니다. 한 트위터 사용자가 오스틴 기가 텍사스 공장에서 생산될 모델 Y가 어떤 배터리로 장착을 할 건지 물었는데요. 오스틴 공장은 지금의 프레몬트 공장처럼 2170개의 셀로 생산을 할 것인가요? 아니면 바로 4680 셀로 갈 것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일론 머스크의 답변은 간단하게 4680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로써 뉴텍사스 공장의 모델 Y는 4680 배터리 셀로 처음부터 생산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네요. 캘리포니아주에서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감독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DMV 도로교통안전국이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패키지가 잠재적으로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는지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DMV 대변인은 이번 조사에서 테슬라 광고 중 고객을 오도하는 부분이 발견되면 자율주행 차량 배치의 허가 및 제조, 딜러 라이센스를 정지 혹은 취소하겠다라고 밝혔어요. 나아가 허가를 받지 않고 캘리포니아주 공공도로에서 자율주행을 운행하는 차량이 발견되면 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좋지 않은 뉴스네요. 사실 어제 저도 그 마이클 버리 숏 배팅 기사를 봤지만 또 저러네 하고 넘겼거든요. 근데 언론은 여기에 엄청 집중을 하네요. 아주 테슬라가 망하길 바라는 것 같아요. 영화 빅쇼츠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가 이제 1분기에 80만 주 이상을 테슬라 풋 옵션에 베팅을 했다고 하죠. 풋 옵션은 그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인데 전에도 이랬다가 이분 엄청 돈 잃지 않았었나요? 여하튼 오늘 반대 진영인 테슬라 불 측에서도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루프 벤처스의 먼스터는
$7,000의 전기차 세금 공제 제도입이 올해 테슬라의 큰 입점 중 하나로 작용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어요. 또한 올해 평균 이하의 성적을 보이는 이 테슬라 주가에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들에게 지난 12개월간 테슬라 주가는 여전히 상당히 상승했음을 상기시켜 줬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1년 전 $160였다라고요. 또한 뉴스트리 리서치의 피에르 페라그는 테슬라의 수익성 부족에 대해서 많은 말을 듣지만 테슬라는 운영자산 수익률을 봐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테슬라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을 짓고 또 판매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을 평가하는 유일한 적절한 방법은 이 운영자산에 대한 현금 수익률을 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즉 테슬라 고정자산들 있잖아요. 뭐 공장이나 기계 같은 거, 이게 1년에 얼마나 많은 현금을 착취할 수 있는지 이걸로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가 2018년 자산 수익률에서 파산을 했지만 2020년에는 20%의 현금 수익률을 얻었고 이는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라고 했어요. 독일과 텍사스의 새로운 공장이 현금 창출을 증가시킬 것이며 2023년에는 이 비율이 4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런 불진영의 투자자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희망을 얻어야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